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현대자동차 노사가 2011년 이후 8년 만에 파업 없이 임금과 단체 협약 교섭을 완전 타결했습니다. 노사는 상생협력을 통한 자동차 산업 발전 공동선언문을 채택했고요. 중소기업과 상생, 기술 국산화 방안도 제시했습니다. 협력업체의 연구개발비 925억 원을 지원, 그리고 1,000억 원 규모의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겠다는 것도 약속했습니다. 이렇게 파업 없이 합의하고 연구와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기금을 합의했다는 게 참 반갑습니다. 한편 지금 국회에서는 어제 조국 기자 간담회에 맞서 자유한국당의 기자 간담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노사가 해낸 이 어려운 일, 아무래도 정치권에 기대하기는 힘들겠죠. 2019년 9월 3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생생하게 상생하며 건강한 경제방송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유턴 기업, 값싼 인건비를 쫓아 중국 등 해외로 진출한 뒤 국내로 회귀하는 기업을 말합니다. 정부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을 시행해 오고 있는데요. 실제로 돌아오는 기업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전경련에서 미국 유턴 기업 현황과 또 한국에서의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단국대 경제학과 김태기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이 보고서, 미국 유턴 기업 현황과 한국에서의 시사점 보고서 보셨어요? 네. 네. 일단 뭐 내용은 미국은 유턴 기업이 많은데 우리가 적다, 이게 골자인데요. 그 차이가 좀 얼마나 나던가요? 정말 극과 극의 차이인데요. 네. 2014년부터 우리나라가 이제 유통기업 지원법이 2013년에 제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네. 5년 동안 이제 비교를 해보게 되면 미국은 연평균 482개가 미국으로 돌아왔는데, 네. 482개요. 네, 연평균. 네네. 네, 그러니까 매월 한 40개 이상 돌아온 거죠. 굉장히 많네요. 네, 우리나라는 연평균 10개, 한 달에 한 개가 안 되는 꼴이죠. 그렇네요. 그러니까 뭐 차이가 거의 한 50배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차이죠. 네, 그러니까 네. 최근 5년간 한국으로 돌아온 유통기업은 연평균 10개 정도, 미국은 482개 정도. 예, 한 500개 가깝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 보고서에 그렇다면 이 미국 기업이 주로 어디로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지 또 어떤 제품을 만드는 기업들이었는지 이런 게 좀 구체적으로 나왔습니까? 뭐 대략 예시가 되어 있는데요. 네. 우선은 뭐 중국이 많고요. 그리고 또 대부분 나라들이 이제 저임금 국가에서 돌아왔는데 대부분 이제 들어온 회사들이 이제 더 우리 관심거리죠. 뭐 우리 애플 잘 알잖아요, 그렇죠? 네. 애플도 들어오고 그다음에 또 반도체 인텔도 들어오고, 그다음 자동차에 GM, 포드 들어오고, 항공기 하는 보잉 아시죠? 네. 보잉도 들어오고, 우리나라 알려진 에어컨, 캐리어도 들어오고. 많이 들어왔군요. 그러니까 이름을 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다 대기업이고요. 네. 그리고 정말 빵빵한 하이테크 기술 기업이 돼가지고 어떻게 보면 뭐 임금도 좋고 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은 이런 기업들이라서 네. 사실은 지금 미국이 이게 오바마 대통령 때부터 추진했던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꾸준히 이제 성과를 내가지고 점점 효과가 더 커지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네. 돌아왔다는 건 기업 입장에서 그만큼의 이득이 있기 때문에 결정한 걸 텐데 그렇죠. 네. 어떤 이득이었는지는 조금 이어서 제가 여쭤보기로 하고요. 네. 그런데 우리하고 사실 미국의 경제 규모 그리고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비교는 좀 무리가 아닐까 싶어요. 우리는 10개, 미국은 482개. 이런 비교는 좀 힘들지 않을까요, 교수님? 글쎄요. 일단 뭐 우리가 미국이랑 우리랑 산업 구조가 다르죠. 네.
또 우리 경우에서 가지고는 사실 현지 생산해가지고 현지에서 파는 게 많고요. 네. 미국은 자국으로 다시 수입하기 위해서 하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미국 경우는 이제 글로벌 아웃소싱이라 그래가지고 네. 이제 그런 용도였죠. 그래서 이제 맞비교하는 거는 물론 어렵지만 그런 숫자 차이가 뭐 50배 정도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네. 거는요. 그러니까 시사점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이건 뭐 큰 차이죠. 네. 우리가 뭐 절대적 비교는 무리지만 시사점은 있을 것 같아서 교수님께 좀 그런 부분을 여쭤보고 싶고 사실 미국이나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도 해외로 떠난 기업을 국내로 되돌리기 위한 지금 전폭적인 지원을 아끼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미국의 사례를 보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어떤 게 있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미국이 어떻게 유통기업을 늘렸냐. 전경련은 이 보고서에서 그 이유를 아주 파격적인 법인세 인하와 각종 감세 정책으로 꼽았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그러면요. 우선은 지금 이 법인세 경우가 그 35%가 이제 최고였는데요. 네. 그게 21%로 떨어졌으니까 뭐 엄청 낮춘 거죠. 그리고 또 연구개발하는데 이제 여러 가지 세금 공제해 주는 거 있지 않겠습니까? 그걸 이제 엄청 또 공제 폭을 확대해 준 거예요. 네. 그리고 이게 이제 전경련에서 이제 그게 언급이 된지는 모르겠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규제 완화 정책을 획기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설 규제 하나가 들어오면요. 네. 기존 규제 2개는 반드시 퇴출해야 되는 법을 만들어 버렸어요. 신설 기업 하나가 들어오면 기존 규제 2개를 퇴출시켜야 된다. 네. 그러니까 one in, two out. 하나가 들어오면 2개는 반드시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에 들어가지고 뭐 규제 완화 정책을 뭐 어떻게 보면 법에 의거해가지고 추진하니까 네. 사실은 지금 미국 기업들이 살맛이 났죠. 네. 그러면 교수님 이 법인세 인하와 각종 감세 정책이 유턴하는 기업만 혜택을 주는 겁니까 미국에서? 일단 지금 유통 기업들에 대해서 일종의 인센티브를 준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미국 기업 전반에 대해 가지고 법인세 인하한 거는 맞고요. 근데 여기에 이제 더해 가지고 이 유턴한 기업들에 대해 가지고는 한시적으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더 많이 준 거죠. 제가 왜 이 말을 여쭤보냐면 교수님 더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법인세 인하, 뭐 기업의 감세 정책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좀 많이 달라서요. 쌍방향 이렇게 양쪽으로 나뉘어서 이게 유턴 기업에 한한 건지를 제가 좀 여쭤본 거고 교수님 대답은 일단 미국이 법인세 인하를 많이 한 건 맞고 또 유턴 기업에 특히 더 인하를 해주는 인센티브를 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이 유턴하는 기업에 이런 법인세 인하나 감세 정책이 있습니까? 그럼요. 우리도 그 유턴 기업 지원법을 만들었죠. 2013년도에. 근데 사실은 이제 거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 보니까요. 그 혜택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이 정부가 말한 그 기준에다 맞추려고 한다라면 뭐 해당되는 기업이 별로 없다 보니까 그래서 그걸 지금 법을 지금 개정을 하려고 지금 이제 이게 국회 계류 중인데 아직 통과된 건 아니죠. 그렇군요. 미국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정부가 굉장히 강력하게 제조업을 부흥시켜야겠다는 의지를 보였고 그 의지에 맞는 여러 가지 정책을 보였고 그 정책의 결과로 이 유통기업이 늘어난 것이다라고 전경련이 좀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시 제조업 부흥을 이끌었다고 볼 만한 지표가 있습니까? 그럼요. 우선은 지금 아까 말씀드린 오바마 대통령 시절인데요. 그 오바마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뭐 다 정부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보니까 결국 미국의 제조업이 해외로 나가가지고 일자리 한 500만 개나 떠났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보다 아주 대대적으로 지금 하는 거죠. 특히 이제 이 중산층이 이제 무너졌다 그래가지고요. 그래서 일단 오바마 대통령이 했던 거는 제조업의 어떤 혁신, 그다음에 숙련 인력 양성, 이게 뭐 엄청 돈을 이제 쏟아 부었고요. 그래서 결과가 뭐냐 한다면 대략 그 시작 한 2010년부터 해가지고 한 7년 사이에 일자리 한 100만 개 정도가 좀 늘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트럼프 대통령 요즘에 굉장히 뭐 아주 강조를 많이 하는데 2017년 경우에서 가지고는 제조업의 신규
일자리가 15만 명이 늘어났는데요. 네. 그중에 55%가 다 유탄한 기업들이 만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보잉부터 뭐 GM에 뭐 애플에 다 돌아와가지고 이제 15만 명이 55%면 얼마입니까? 이게 한 8만 명들을 만드는 거죠. 네. 그러면 뭐 일자리 창출이 어마어마할 것 네.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어느 정도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미국 경우는 지금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역대급 가장 낮은 실업률이라 그러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사람이 없어가지고 지금 아우성일 정도로 실업률이 낮아요. 그리고 또 경제 성장률 경우는 지금 그 굉장히 경제 규모가 큰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뭐 3% 이렇게 되니까요. 네. 어떻게 보면 지금 최고의 어떤 호황을 누리고 있다. 지금 미국은 사실 좀 그런 상황입니다. 네. 그 신규 일자리 수가 애플이 22,000여 개, GM이 13,000여 개, 보잉이 7,700여 개 된다고 하니까 네. 뭐 오늘 뉴스에서 정부가 일자리 창출 기금을 굉장히 늘렸다는 얘기도 들려오는데 그 말은 뒤집어 말해서 우리나라 실업률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네, 굉장히 좀 부럽기도 하고 하지만 교수님과 전제했지만 미국과 우리나라의 절대적인 비교는 아닙니다. 네. 여러분들께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절대적인 비교는 아니고 미국의 이러한 현상을 보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거나 시사할 수 있는 것들을 교수님과 지금 찾아낼 가고 있는 인터뷰라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 지금 해리 모저 회장이 정경련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 회장도 근본적으로 한국과 달리 미국이 수출보다 수입이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유턴할 수 있는 그 기업들이 많은 게 사실이다라는 전제를 또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맞는 얘기죠. 우리는 아무래도 좀 미국처럼 내수시장이 큰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아까 말씀드린 반대요. 산업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맞비교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지만 문제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미국보다도요. 네. 이 기업 보호한다든지 전략 산업 육성하는데 굉장히 우리가 강점이 있었던 나라예요. 근데 그게 지금 완전 역전이 된 거죠. 오히려 이제 미국이 우리보다 더 지금 자기네 산업 보호하고 자국 기업 보호하는데 지금 아주 열성을 내고 있고 네. 사실은 그게 역전된 게 지금 문제죠. 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지금 중국 경우는 지금 우리나라의 어떤 자본 유치, 그다음 기술 인재 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사실은 미국 경우는 우리가 한때 시끄러웠던 하웨이 제재까지 할 정도로 아주 뭐 심했고 반면에 우리 경우는 중국이 롯데에 대해서 사드법 해도 우리는 방치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아주 극과 극의 어떤 차이였죠.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반대쪽 측면에서 좀 질문을 드리면요. 네. 인건비가 싼 중국이나 동남아에서 기업을 하다가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감세는 받을 수 있지만 자국민을 고용하면 인건비가 굉장히 크게 늘어날 거 아닙니까? 네. 그럼 이제 득실을 좀 따져보면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만큼의 차이를 정부에서 보존해 주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요. 네. 일단은 지금 우리가 뭐 4차 산업혁명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AI 로봇 이런 경우가 사실은 이제 이 중국이든 저임금 국가의 그 인건비 경쟁을 해볼 만하다는 거죠. 그 AI 로봇이 깔리면요. 그다음 반면에 이제 중국이든지 이런 이제 저임금 국가 나가봤더니 네. 인건비는 싼 대신에 다른 부대 비용들 눈에 보이지 않는 비용들이 워낙 많이 든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거주하는 비용. 거주하는 비용에다가 네. 뭐 어떤 여러 가지 이제 사실은 그 그냥 정책이 불투명하고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기업에 어떤 다 비용 수반된 일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거를 이제 이 미국에서는 뭐냐면 총 소유 비용이라고 계산해 보니까 네. 오히려 이게 지금 미국 들어오는 게 되게 싸게 친다. 우선은 인건비 부분은 뭐 AI 로봇 정도 들어오면 굉장히 가능하고, 그다음 다른 부대 비용 같은 경우는 뭐 미국은 그런 부대 비용이 작게 드니까 이게 오히려 이익이다. 그래가지고 그게 지금 어떻게 보면 미국이 아주 내노란 기업들이 그게 다 동의를 해서 오는 거예요. 그렇겠죠. 과거에는 연구개발은 미국에서 네. 생산은 해외에서 하는데
그 구도가 완전히 깨진 겁니다, 지금은. 네. 그러니까 아예 다 돌아가지고 생산부터 뭐 연구개발 다 통째로 미국이 사자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기업들이 유턴했다는 건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기업이 그 이해관계와 이득을 따지고 움직입니까? 네, 아마 그 계산이 끝났기 때문에 들어온 걸 텐데.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얘기를 좀 해보면 이제 최근에 현대모비스의 경우가 대표적인 우리 유턴 기업으로 꼽히는데요. 네. 중국에 동반 진출했던 5개 부품사와 함께 국내로 복귀를 해서 이제 울산에 신규 공장을 짓기로 한 거예요. 그렇죠. 네. 어떻게 평가하세요? 아유, 이게 단비 같은 소식이죠. 네. 우선은 뭐 중국에 지금 나가가지고 우리 현대모비스가 속했는 현대자동차 자체가 북경 공장을 지금 조업 중단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이 해외 생산, 특히 중국에 생산하는데 메리트가 별로 없었다는 거고요. 그다음 앞으로 이제 전기차 시대로 가는데 요번에 이제 현대모비스가 하겠다는 것도 전기차 배터리 만드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지금 이제 중국에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전기차 배터리를 만들고 하기 때문에 중국 사업 전망도 어두운 거예요. 사실은 이제 이 현대모비스 경우에서 가지고는 계산해 보니까 차라리 중국이나 해외에 있는 것보다 한국 울산에 돌아오는 게 되게 싸게 먹히겠다. 네. 이래 돌아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단비 같은 소식이라고 하셨어요. 이 단비 같은 단비로 끝내지 않고 소나기처럼 좀 많이 내려야 되는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 뭐 2018년 정부가 유통기업 종합지원 대책을 발표했지만 지금 국회에 계류 상태고요. 교수님께서 좀 꼽아주신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유통기업이 지금 우리가 일어날까요? 이렇게 될 것 같아요. 법인세나 뭐 이렇게 감세나 이런 부분들은 네. 사실은 이제 이 국회에서 좀 뭐 의지를 가지고 하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문제가 남은 거는 뭐냐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경제 정책이 굉장히 불확실하다. 네. 그게 굉장히 좀 두려워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른 나라에 비해 가지고 이 산업 규제, 그다음 노동시장 자체가 굉장히 좀 경직적이라서 생산성을 내기가 어렵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세금의 문제나 지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네. 정책 자체의 어떤 일관성이나 그리고 이 산업 규제나 노동시장의 어떤 이 환경을 잘 만들어주는 게 중요하다 봅니다. 불확실한 경제 상황, 또 많은 그렇습니다. 규제, 그리고 노동시장의 경직성 등이 네. 정부에서 좀 유턴하기에 꺼려지는 요소들이라고 하셨는데 사실 또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분들도 굉장히 많으시고 이건 토론이 좀 필요할 것 같네요. 교수님 그때 좀 한 번 더 모셔서 자세한 이야기 나눴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